제가 지금 쓰는 거는 저희 카카오 리커버리 아미노인데요. 저희 아미노의 특징은 pH가 8.3이에요. pH가 8.3이라는 건 알칼리 트리트먼트예요. 정말 트리트먼트가 알칼리 트리트먼트라는 건 깊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거고, 깊게 침투해서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일반적인 손상도의 머리에, 정말 경화된 머리에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알칼리 트리트먼트입니다. 먼저 아미노를 골고루 뿌릴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카카오 트리트먼트고, 얘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LPP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외벽 보수, 겉에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샵에서는 가볍게 스팀 마사지 같은 거 10분 정도 열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드라이로 열 활성화 살짝 시키고 바로 약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로만 간단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드라이로 가볍게 네, 해도 가볍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약의 침투를 방해를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약재를 들어가는데요. 약재는 저희 캔디 7번, 7.7에 중성펌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머리가 염색도 하고 조금 더 손상이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때도 칠을 쓰나요? 아니죠. 그때는 캔디 6을 쓰죠. 아, 캔디 6을. 만약에 지금 이 머리처럼 원래 자기 이제 머리가 좀 가늘고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머리보다 형태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때는 i8을 씁니다. i8. 그럼 완전히 버진이거나 뭐 손상이 뭐 거의 없다. 액상에다 크림 섞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이분은 크림을 쓰지 않습니다. 발라볼까요? 어떻게 발라요? 그냥 이렇게 빠마약 바르듯이? 그냥 빠마약 바르듯이. 물약을? 물약을. 되게 편하네. 열펌을 이렇게 해도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을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펌 바르는 거랑 똑같네. 네. 이렇게 하면 시간도 굉장히 적게 들겠는데? 근데 대표님, 빗질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혹시? 뭐, 굳이 엉키면은 그냥 처음에 좀 빗질 해가지고 풀고서 그냥 하면 되고요. 엉키는데 막 굳이 막 빗질 안 해도 되는데, 뭐 이 머리는 지금 잘 빗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뭐 굳이 빗질을 또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이게 약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약을 아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미용인들 아주 그냥 콩나물은 안 아끼는데 이 빠마약은 엄청들 아껴.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뭐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날려서 이게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르면은 안 나와. 그리고 복구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안에 텅텅 비어 있으면 약이 다 먹어버려요. 또 곱슬이 센 머리들은. 그래서 약이 히터나 에어컨 바람에 15분, 20분 동안 마르지 않을 정도로 좀 도톰하게는 발라주셔야 됩니다. 복구를 할 땐 더 많이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빗질. 벌써 약을 다 바른 거네. 네. 히피를 할 거니까는 저기 속에까지 그냥 다 바르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내가 컬을 빼낼 곳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머리는 굳이 연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이 곱슬을 피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는 이 곱슬을 억지로 펴서 딱 붙이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뭔가 그냥 웨이브만 더 힘있고 손상 없이 이쁜 웨이브만 빼낼 거야. 이게 지금 이 환원법, 펄을 빼내는 목적입니다. 절대 크림 안 쓸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근데 충무용 파상모라고 보셨는데요. 이 액상으로만 해도 괜찮으신가요? 아니죠. 살짝 부풀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님과 제가 아까 상담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부풀어 나는 걸 절대 신경 안 쓸 거예요? 그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꼭 곱슬이 좀 살아나긴 하는데 이 정도 약의 완전한 매직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결은 제가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건강하게 결을 잡는 비법을 제가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퍼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지금 벌써 히피폼을 마는 거예요? 리치 테스트를 걸고 있습니다. 왜요? 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 리치 테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말아요? 이거 엄청 작네. 이렇게 작게, 막 굵게 이렇게 1호나 2호로 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표님 항상 왜 이렇게 작은 걸로 말라고 하세요? 아니, 너무 굵게 말면은 리치가 형성된지 안 형성된지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털면 없어지고 빗으면 없어지잖아요. 작게 말면 리치가 선명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작게 말을 하는 거예요. 리치가 딱 걸렸느냐 안 걸리느냐 보라는 거. 맨날 자기도 풀어놓고 헷갈리잖아. 작은 걸로 마셔야 돼요.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걸 곳에 다 이렇게 한 3개, 뭐 4개 정도 이렇게 말아 놓으시면은 그 손상이 심한 곳. 만약에 오늘 매직 세팅을 한다 그러면 밑에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를 보느냐면 지금 11시 5분이거든요. 11시 20분, 15분 정도 후에 리치의 컬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I'll be back. 정확히 15분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I7이라는 약을 쓰고 15분 후에 리치로 테스트를 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리치가 어때요, 지금 딱? 잘 보이시나요? 그냥 누가 봐도, 뭔가 리치가 생겼구나. 그죠? 파마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화제로 하면 컬이 형성이 되죠. 그죠? 리치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살짝 약한 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리치가 나온 거고요. 이 리치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모발 속에 있는 케라틴 조직의 시스틴 결합이 환원 절단됐다. 환원 절단이 되면 생기는 현상은 웨이브가 생기거나 웨이브가 있으면 풀어집니다. 이게 환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연화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열펌을 하면 연화를 해야 된다. 아니라고. 연화는 따로 하는 거예요. 컬을 뺄 때는 환원만 시키겠다. 지금 머리를 만져보면 형태가 어때요? 우리 연화 볼 때 뭐 접어본다. 접히나요? 전 그런 연화를 안 봐봐서. 아, 그래요? 접어보거나 당겨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원래는 딱 접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는 거예요. 왜 접느냐면은 녹았으니까 접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탄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펴져버리죠. 그리고 또 당겨봅니다. 이렇게 당겨도 봐요. 근데 아까보다 더 힘이 생겼어. 왜 그럴까요? 전혀 녹이지 않기 때문에, 환원만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캔디 시리즈는 평균이 안 돼요. 그냥 이 안에 시스틴 결합만 절단하지 알칼리 자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치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컬은 걸린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곱슬도 아까 좀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약간 푸실거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 막 빡빡 빗으니까는 머리가 약간 꺼끌꺼끌하게 터진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뭔가 결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결을 잡아내는 기술, 바로 명품의 기술입니다. 어떤 거죠? 그라인더. 그라인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거 못 보던 병인데? 이 병은 못 보던 건데요, 진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병입니다. 그래서 크림과 액상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을 덜어서 쓰실 수 있는 공병이고요. 말랑말랑하고 이쁘고 예쁩니다. 각 지사장님들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아주 요상한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아까 I7이라는 물약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 보면은 뭔가 점도가 좀 달라요. 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크림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약간 로션? 로션 같은 느낌이네. 자, 근데 얘를 딱 바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끝에는 좀 꼬칠꼬칠 하거든요. 네, 바르자마자 뭔가 부드러워집니다. 뭔가 부드러워져. 바르자마자 뭔가 부드러워집니다. 왜 부드러워질까, 갑자기? 바로 마자리처라면 마자리만 있는 복부의 기술, 바로 그라인드입니다. 액상을 쓴 곳에 지금 덧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장갑을 빼고 만져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1차 리치만 나왔을 때는 머리가 더 단단해져 있어요. 머리가 더 힘이 많아져 있어. 그냥 접힐 생각을 안 해. 더 막 단단해.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부드러워져. 지금 여기 보면은 두피에 일반 펌 바르듯이 발랐기 때문에 약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두피에 살짝은 들어가 있는데, 캔디 시리즈는 두피에 약이 묻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물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지금은 이 크림이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피에 눌리지 않도록 두피는 이렇게 좀 띄워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두피에 묻었으면 바로 닦아야 돼요. 왜냐면 잘 아시죠? 눌리니까. 자, 제가 장갑을 벗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웨이브,
컬을 건다고 했어요. 컬을 걸을 때는 크림을 쓰지 말자. 손상이 어느 정도 있다면 꼭 액상을 쓰자. 그 액상 중에서도 손상도, 끊어짐에 따라서 i8을 쓸래, i7을 쓸래, i6을 쓸래. 손상도, 끊어짐으로 보자 이겁니다. 하나도 안 끊어지느냐, 하나가 끊어지느냐, 두 개가 끊어지는 정도냐에 따라서 약을 쓰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치라는 걸 보자고 했잖아요, 리치. 이 리치가 걸린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환원이 됐다는 거예요, 환원. 시스템 결합이 절단이 돼서 뭔가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연화는 언제 시키느냐? 이따가 연화법에 다시 제가 연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내가 웨이브를 빼내겠다. 근데 손상이 조금 있어. 염색을 했거나 뭔가 손상이 있다면 액상을 쓰자. 무손상 캔디 시리즈를 써서 리치가 나온다? 무조건 걸린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크림은 녹이지만은 액상은 녹이질 못해요. 특히 캔디 시리즈는 아예 팽윤도 없어. 거칠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처음부터 액상을 1차 쓰면은 컬은 탄력 있게 환원이 돼서 걸리는데 여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빗으로 빡빡 빗었다거나 아니면 곱슬이 이렇게 살짝 있다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서 막 터졌다거나 여기에 있는 뭔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는 크림만 썼을 때는 샴푸실로 바로 뛰어가야죠. 왜 샴푸실로 뛰어가요? 과연화가 바로 일어나니까. 과연화가 일어나니까는 클리닉 위주로 해서 약을 빨리 쓰니까는 뭔가 좀 부족했었다면은 지금은 액상을 써서 안정된 리치는 나왔는데 1차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뭔가 결이 꺼끌꺼끌한 이 결들이 뭔가 살아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바로 이게 명품의 기술입니다. 명품이고 또 하나 복구의 기술입니다. 공식은 내가 쓴 1차 리치 어떤 약으로 썼어요? 액상으로 썼죠? 오늘 쓴 게 i7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리치가 나온 형태에서 내가 쓴 액상에다가 데미지라는 크림약을 20% 딱 해서 오늘은 전체를 액상을 썼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라인드를 합니다. 오늘은 10분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써요? i7 더하기 데미지 2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공식이야. 내가 i6를 썼으면 i6의 데미지 20%, i8을 썼으면 i8의 데미지 20%.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만약에 매직 세팅을 해서 여기에만 액상을 썼다면 여기에만 덧방을 하는 겁니다. 크림을 쓰는 곳은 안 해요. 크림을 쓰는 곳은 안 하고 정확하게 액상을 쓴 곳. 오늘은 다 액상을 썼기 때문에 액상을 쓴 곳에만 i7 더하기 데미지 20% 전체 덧방 10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손상모라는 이 크림약이 지금 덧방이 돼서 액상으로 단단해진 구간의 겉표면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녹여요. 지금 느낌이 혹시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실크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아, 부드러워져요? 네. 그 과연화를 많이 시켜봐서 과연화의 느낌을 아시잖아요. 후들후들거리거나 녹아내리거나 이렇게 눅진눅진한 느낌은 없습니다. 아, 그런 과연화의 느낌이 아니라 샴푸실로 뛰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물미역 같은.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굉장히 결감이 아까의 끝에 살짝 경화됐던 겉에만 타있던 그런 머리들이 이 소량의 크림으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군요. 기가 막히네. 바로 이게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란 무엇이냐?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표면 연화. 나는 속까지 녹이지 않을 거야. 나는 큐티클만 녹일 거야. 큐티클 연화. 복구의 기술, 명품의 기술, 마자레만 있는 기술. 바로 그라인더입니다. 명품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량의 크림이 더 깊게 침투를 해서 모발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컬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여기에 딱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다 나왔나요? 조금만 더 있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만 더 있고 싶다. 왜냐면 아까 곱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곱슬까지도 살짝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그 곱슬을 잡기 위해서 약을 조금 더 세게 여기다 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에 그렇게 5분 남기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짝 파워를. 굉장히 안전한 연화법이고요.
곱슬을 나 좀 잡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센 곱슬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약을 세게 써서 심장을 졸이고 샴푸실로 뛰고 싶고 뭔가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서 등에 식은땀 나는 그런 연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약을 쓰고 정확하게 형태를 보고 그리고 부족한 거를 약을 조금 더 세게 써서 잡아낸다면 이것이 바로 진짜 고객에게 사랑받는 안전한 기술이 될 겁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살짝. 지금 뭐냐면은 여기 곱슬이 살짝 있어서 잡아주고 싶대요. 지금 아주 이참에 조금 더 센 약으로 뒤쪽만 네, 살짝.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덮이면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성격이 꼼꼼해. 이렇게 약을 쓰고요. 이제 지금 컬리라는 약을 조금 센 약을 이제 속쪽 위주로 해서 덮방을 하고요. 이미 1차에서 액상 깔려 있고 2차에서 약이 아주 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센 약이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절대 과열 안 일어나요. 소량의 컬리만 발 거고요. 이게 네. 점증법 연화인가요, 그럼 그렇죠. 대표님? 이게 이제 마잘 악성곱슬 편에서 공부하는 점증적 연화법, 네, 가감법의 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건 또 다시 공부를 하고요. 자, 이제 연화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리치가 완성이 됐다. 컬은 무조건 걸리는 거야. 그라인드를 통해서 표면이 부드러워졌다면 결이 완벽한 선매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아주 그냥 감고 말리기만 해도 매끄러운 결의 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센 약으로 곱슬까지 3차로 지금 컬리라는 약을 뒤쪽에 조금 바르고 있거든요. 얘는 악성곱슬 전용 약이에요. 좀 센 약이에요. 뭔가 뒤쪽에 곱슬을 더 잡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더 강한 약으로 그 곱슬의 형태만 녹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화가 완성되면은 이제 이지스를 3분을 하는데요. 이 이지스가 하는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pH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약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이 세지가 않으니까는 이렇게 옆쪽에 보면은 중성펌제 썼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중성펌제에 소량의 크림을 섞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H가 어느 정도냐면은 겨우 7점대, 8점대까지 못 올라갑니다. 잘 보이시나요? 7점대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컬리를 지금 바르고 있어요. 컬리는 pH가 9점대입니다. 그러면 강한 약이니까는 보시면은 pH가 확실히 더 높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옆에 썼던 거하고 비교해봐도 어때요?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단독으로만 쓰면 pH가 9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단독이 아니라 지금 i7 깔고 또 i7에 데미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위에다 하니까 컬리가 들어가도 pH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기에는 더 센 크림이 들어갔고요. 저는 더 이상 연화를 안 볼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 이 약을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지스를 하는데 이지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약이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를 써서 이 파랗게 변한 것들을 다 중성 아래쪽으로 등전점을 맞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지스를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등전점을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발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pH가 4.5에서 5.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약은 전부 다 알칼리 계통이니까는 이 알칼리 계통, 특히 크림약이 모발에 남아있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열을 쓰거나 또는 염색을 한다거나 다음 시술을 할 때 그 약이 남아서 모발 손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염색 많이 하시잖아요. 염색은 pH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가 높아요. 11점대도 많습니다, 요즘에. pH가 너무 높은데 그것들이 모발에 다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이직스 같은 걸로 청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에 파마약을 할 때, 크림약을 만났을 때, 아니면 pH가 높은 멀티폼제를 만났을 때 터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직스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약을 쓴 곳에 충분히 도포를 해서 약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뉴트럴라이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사라지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pH가 높은 거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 살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순간적인 탄화력에 의해서 뿌리까지 살고 있고요. 아까 고객님이 원하셨던 거는
정말 팍 죽지 않는, 네. 뿌리가 좀 사는 그런 건데, 마잘에는 정말 이 이지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칼리 청소도 해주면서 또 순간적인 산화력 때문에 탁 하고 고정까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롱이나 뭐 다른 걸 안 해도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이 뿌리가 자체만으로도 뿌리가 살아요. 아니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이지스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보이시나요? 색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죠? 머리에 들어가서 환원시키고 연화시켰던 이 크림이 점점 이 이지스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즉 자기의 기능을 잃고요. 중성 영역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발 속에서도 얘네들이 들어가서 계속 이 크림 약제, 펌제를 다 이렇게 중화를 시켜요. 만약에 캔디만 썼다 그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캔디 시리즈는 알칼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크림을 썼다 아니면 높은 pH의 멀티펌제를 썼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페이퍼를 한번 볼까요? 짜잔! 아까 8점대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5점하고 6점대 사이로 내려왔나요? 이 정도로 내려왔죠. 노랗게 내려왔죠. 6점대 초반이나 6점대 아래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다른 버퍼들은, 네. 저는 버퍼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 네. 다른 버퍼와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다른 버퍼들은 빨개지거든요. 산성대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산을 좀 강하게 쓴다는 얘기겠죠. 식초산이나 구연산을 강하게 써서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산성으로 빨갛게 내려가면 알칼리 파란 쪽에서 산성으로 가니까는 그게 버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산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식초물을 뿌리니까는 빨개졌잖아요. 네. 근데 빨개져서 산이 된 게 아니라 이 모발 속에는 이런 알칼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겉에만 빨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중화제를 할 때 알 수 있어요. 중화제를 할 때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빨갛게 산이 됐으니까는 산성이 없지 않아요. 그랬는데 열이 난다는 건 이 안에 알칼리가 잔류한다는 거.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화제 할 때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가서 샴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들어가서 샴푸를 할 겁니다. 웨이브 토닉 샴푸 5분. 자, 이지스 3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지금 웨이브 토닉 샴푸. 얘는 거품을 내서 한 5분 정도를 써주는데요.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시스틴 결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샴푸를 통해서 모발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샴푸의 역할을 세정이나 아니면은 컨디셔닝 효과에 줄을 줬다면은 이 웨이브 토닉 샴푸는 그런 느낌이 아닌 모발을 더 건강하게, 힘있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구 샴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웨이브 토닉 샴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 같이? 자, 머리 어때요? 지금 샴푸만 하고 온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샴푸만 하고 왔는데 지금 머릿결을 그냥 육안으로도 보면은 어때요? 여기 볼륨도 살았어. 지금 네, 보면은. 웨이브 토닉 샴푸만. 그쵸. 뭔가 머리가 우리가 연화를 보고 나오면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머리가 아까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떴네 뭔가. 뭔가 좀 붙어있는 연화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느낌. 손머리는 어때요? 곱슬 느낌? 아까 약도 좀 더 세게 썼는데. 곱슬도. 살짝은 남아있지만 차분해졌네 많이.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이죠? 바로 건강하게 약을 써서 1차 환원, 2차 표면만 연화시키고 깨끗하게 이지스를 통해서 남아있는 약들을 싹 중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샴푸를 통해서 더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이 자체가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바로 세라틴과 H10을 쓸 겁니다. 세라틴은 복구 단백질. 세라틴은 실질적으로 모발화되는 단백질을 제가 썼고요. 얘는 크로스 링킹에 의해서 끊어진 모발 조직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복구를 할 때는 지금은 살짝만 뿌리는데 복구를 할 때는 있잖아요. 뿌리면은 이 안에서 물이 막 쭉쭉 나와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서 가공화된 모발에 차지하고 있는 수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상된 모발의 복구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손상이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H10 230도까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열보호 에센스입니다. 호호바 오일이 주성분이고요.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도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이렇게 열보호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타올 드라이만 해서 수분 안 날릴 거예요. 수분 많이 안 날리고요. 타올 드라이만 조금 더 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바로 와인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호수는 18호에서 20호. 자, 그러면은 레시피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웨이브 토닉 샴푸하고 세라틴 H10 열보호를 해서 타올 드라이만 꼭꼭 해서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말려야 되는 거는 곱슬이 좀 센 머리들, 손상이 너무 심하면 수분을 좀 날려도 되지만 컬을 좀 중시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 수분 아주 좋습니다. 위에까지 해서 18호에서 20호로 디지털 와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항상 왜 이렇게 작은 걸로 말라고 하세요? 큰 걸로 말면 되게 혼났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혼나봐서 알거든요. 살살 말아도 혼나고 늘어지게 말아도 혼나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저기.